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오늘 주짓수 수련 재미있게 마치고 지금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예, 오늘 재밌게 잘 운동했고요. 또 오늘도 이제 재밌는 기술들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다 저번에 배웠던 기술이기도 한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웠고, 지금은 이제 수업 프로그램이 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또 배워본 적이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한 번씩 또 배우고 하거든요. 근데 느낌이 틀립니다. 아마 유도 또 다른 분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대신에 저희 엘리트 선수들하고는 좀 틀린 건 뭐냐면 이 강제성이 없으니까 정말로 야무지게 잘 배우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반복 연습은 각자의 몫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반복 연습은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잘 안 해지는 편이고 대신에 그걸 이제 뭘로 만회하려고 하냐면 출석률로 반복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거북이처럼, 토끼처럼이 아니죠, 거북이처럼 천천히 발전하는 시간을 두고 길고 가늘게 가는 그러한 어떤 운동 학습법을 우아범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어릴 적에 꼭 메달을 따야 되고 명성을 날려야 되고 입상을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당연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은 저도 나이도 있고 또 이제 해야 될 일도 있고, 주짓수 수련 이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나름 페이스 조절을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가는 길에는 몇몇 분들이 조금 기대하고 계실 만한 그런 아이템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계획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데요. 저의 이 이바구 이 라이딩 옛날적 얘기는 이제 하나씩 제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 언젠가는 소재가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심 조금 또 걱정이긴 한데, 나중에 또 우아범 이거 이제 좋은 재밌는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억지로 짜내가지고 방송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날이 온다면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사소한 일, 남들이 봤을 땐 사소할 수 있지만 또 우아범이 정신을 집중해서 또 어떠한 의미로 어떤 일이나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우리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내심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서울 직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작할게요. 예. 이전까지는 대충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 느꼈을 건데, 우아범 이거 서울에 있을 때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고요. 또 제 인생에 제 스스로도 흑역사라고까지 일컫는데, 마냥 또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또 제가 거기 서울에 있으면서 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했던 좋은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셨던 회장님이 당시에 저를 힘들게 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 42살 나이에 그 당시에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까지 하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벌써 이루어 놓으셨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벌써 브랜드가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요, 전국에 매장들이 막 생기는 활성화 단계였고요. 그 전에 이제 회사가 그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는 사실 어류를 생산하기보다는 만들어진 옷을 싼 가격에 많이 사서 전국의 매장에 스피드하게 순발력 있게 물건을 뿌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어류 유통업으로
상당한 많은 돈을 버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브랜드 사업 하시면서도 그 이전에 최고의 장점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어류 유통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명의 일원이 되어 가지고 그 물건들 사입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대문도 제가 매일 나갔었고요. 근데 동대문에서 구입하는 물건은 사실은 그 땡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동대문 시장에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작 옷 매장이 3평, 4평짜리인데요. 그게 한 평에 1억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평짜리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건물세가 매장 자그만한 게 4억이랍니다. 4억. 그 당시에. 그리고 그분들이 조그만하게 4평 남짓한 매장 안에 뭐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가족들끼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시는데 따로 옷을 만드는 그 사무실을 두고 계신 분들 사무실까지 가보면 거의 뭐 중소기업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재력가들이더라고요. 비록 몸은 시장에서 옷을 파는 장사꾼으로 보이지만 실제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건을 구입하는 거 그나마 좀 생산가 대비했을 때 좀 제대로 된 뭐 사는 사람 우리 입장으로서는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었고요. 정말로 이제 일명 땡이라고 하는 물건들을 제가 엄청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구매팀이 있습니다. 그 일명 낙가마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그 땡 물건을 업자끼리 부동산 그 중개인처럼 소개를 시켜주면 딱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전체 물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아주 작은 퍼센트지를 그 중간에 소개하는 낙가마가 받아가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물건을 사가는 사람한테도 일부 받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판 사람한테도 수고비 쪽으로 받는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0만원 다이 같으면 고작 뭐 0. 몇 프로 해봤자 얼마 되지 않지만 물건 값이 전체가 억 단위 넘어가면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은 좀 뭘로도 유명했냐면 하도 그런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그 낙가마들을 좀 운동도 하셨겠다. 카리스마도 있으시겠다. 낙가마들에게 달라는 돈을 다 안 주는 걸로 좀 유명했어요. 대신에 이제 딱 일반적인 그런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 값이 물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좀 깎아도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회사 안에 그 구매팀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전직 낙가마들이 한 2분, 3분 계셨습니다. 그 회사로 출근 안 해요. 사무실에 자리는 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그 경기도 일원에 물류 창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창고들 돌아다니다 괜찮은 물건 발견 이러면은 이제 샘플을 들고 회장님한테 옵니다. 그때 상시 이제 지금 보면 재택근무네요. 미리부터 그래 했네요. 그러면 회장님이 딱 보고 그 물건 리스트 확인하고 물건 브랜드 확인하고 바로 땡기는 물건 회장님이 직접 저하고 출동하시고요. 그러고는 이게 할까 말까 좀 망설여지는 결정력이 대단하셨거든요. 망설여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괜히 또 저보고 한번 또 갔다 오라 그래요. 사실 저 물건 볼 줄 모르잖아요. 근데 알려줍니다. 가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와봐. 그러고 나서 제가 가서 뭐 저는 물건은 볼 줄 모르지만 회장님이 체크하라는 부분에 체킹이 되면 이제 바로 우리 물류팀이 와가지고 차에다가 우리 그 물류 차량에다가 옷을 뭐 어마어마하게 실어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의류회사 다니면서 알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류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루에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브랜드가 몇 개씩 이제 부도가 나고 망하는데 그 부도가 나는 과정까지 물건값을 줘야 되는 거래처나 공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그 오너나 CEO들이
마지막에 이제 접어야 되겠다 할 때 아주 긴밀한 밤이나 또 사람들이 없을 만한 시간에 그 물류 본사 창고에 있는 물건을 땡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업자를 불러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제 물건을 다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엄청 싼 가격에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회사가 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남은 물건, 재고 물건이라도 팔아서 조금의 돈을 챙겨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 거래처 사장님들은 많겠죠. 근데 의류회사의 생리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물건이 웃긴 게 본사 옛날 같으면 우리 회사가 그런 땡 물건만 전문으로 할 때는 일본으로 우리 회사에 전화가 왔다면 이제 우리가 브랜드 사업하고 나서부터는 일본으로 전화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그런 유통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큰 손이라 그러죠. 낙감한데 아주 크게 창고를 직접 운영하면서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자기네들이 먼저 사오고 그 물건에다가 조금 돈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파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하고 같이 물건을 잡으러 다닌다 그러는데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경기도 일원에 있는 창고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통업으로 억수로 유명한 좀 이제 그런 사업들은 제가 지켜보니까 약간 주먹쟁이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왜냐면은 좀 자본금만 있으면 그 물건 한번 빡 사가지고 우리 집 사가지고 팔면서 이익 남기는 것처럼 그 효과가 이게 살아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집보다도 더 빨리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력이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쁜 행동 안 하고 그나마 정상적인 사업을 한답시고 그런 일에 많이 관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 회사는 절대 함부로 못 했습니다. 뭐 우리 회장님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또 그쪽으로는 원체 또 그 압도적인 어떤 실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함부로 물건을 속인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못 했는데 한 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좋은 물건이 나왔다 해가지고 회장님하고 저하고 기사하고 이제 3명이 갔는데 이제 딱 뭐 좀 제가 거짓말을 좀 보탠다면 물류 창고 문을 딱 열더니 회장님이 그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박스에 옷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약간 이러면서 이제 코로 약간 제 그때 느낌이었습니다. 냄새를 맡는 듯 하지 딱 하더라고요. 그 전체 창고의 어떤 그 분위기. 그러고는 그 리스트 있느냐 이랬더니 이제 직원이 나와가지고 리스트를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몇 번 박스에 뭐가 들었고 이 정리되어 있는 종이가 리스트입니다. 그게 이제 틀리면 이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좀 한 50% 정도는 리스트가 맞고 50%는 틀린 경우도 있고 다 뜯어봐야 되는데 그 뜯어보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물건에 하자가 적발되면 가격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까보면 그래서 불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사지 말라면서 그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당신네들한테 물건 안 판다면서 대신에 또 돈을 주기 전까지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직원들이 가면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전체 물량을 거의 다 까본 적도 있고요. 그 리스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책임질 수 있는 결정자가 없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가면 딱 이제 그 아주 그 전문적인 어떤 스타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에 뭐 그 옷이 담겨져 있는 박스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죠. 박스 안에 있으니까. 박스가 뭐 몇백 개 있다면 저한테 딱 지시합니다. 가서 30번 박스, 뭐 70번 박스, 85번 박스 한 4-5박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딱 박스에 패킹 리스트를 해가지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거 저보고 뜯어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종이에 있는 내역과 물건의 내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하다가 거기에서 만일에 하자가 나오면 그 회장님이 2개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뭐냐, 그래도 물건이 좋다면 가격을 엄청나게 거기서 또 후려쳐버리든지 아니면 이건 뭐 가격을 싸게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네, 이거는 리스트가 거짓말이네 라고 하면 이제 뭐 집에 가자 하고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 그런 자리를 엄청 많이 다니셨는데 한 번은 딱 가더니 냄새 안 맡으시고, 냄새라는 건 옷 냄새가 아니에요. 그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딱 분위기 파악하시고 박스 몇 개 뜯어보라고 하더니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딱딱딱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뭐라냐면 야, 문 잠궈라. 무슨 말이지? 문을 잠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무조건 이 옷은 지금 사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우리 지금 바로 그 결제해 줄 테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 물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딱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이한 경우였어요. 보통은 그래 하고 회장님 가시면 뒤에 물류팀들이 몇십 명이 와가지고 물건을 다 떠오는데 그 수량이 엄청납니다, 규모가. 근데 그날은 회장님이 그 조금 이제 물건에 정말 매력을 느끼신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바로 현금을 들고 와서 사갈 수 있다는 거를 캐치하신 건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회장님이 여기 있을 테니 네 내 차를 타고 기사하고 같이 가서 회사에서 돈을 갖고 오라, 이거 돈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본사로 그 거리가 한 왕복 1시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편도 30분이죠. 크게 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갔죠. 벌써 회사에는 조치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제가 눈으로 본 또는 내 손으로 직접 들어본 돈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의 돈을 들고 이제 기사하고 저하고 옵니다. 다시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장님은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 물류팀들은 트럭을 가지고 이제 이동하니까 저는 회장님 자가용으로 이동하니까 제가 빠르죠. 같이 오는 거죠. 근데 저는 빨리 이제 가야 되니까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저 애니콜, 아주 핸드폰 작은 거, 등치 안 맞게 제가 작은 거를 들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 주머니에서 빠져가지고 차 바닥 밑에 핸드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장님은 혹여나 뭐 저를 절대 믿으시지 마, 어디까지 왔노? 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진동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조금 이제 거시기 하면서, 야, 그 회사의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기범이 출발 안 했나? 어찌 됐노? 이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안 된다 이랬더니, 이제 회사의 그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 돈 들고 튀겠다 이래 생각했겠죠. 예. 연락이 안 받으니까. 근데 그때 그 금액이 여러분, 현금으로요. 제가 가방을 몇 개를 들고 왔는데 현금으로 4억이었어요. 4억. 예, 4억을 가지고 기사하고 가면서, 기사님이 그때 기사님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사님이 그 사람도 좋고 저하고 친해가지고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제가 맡은 책임바 그 책임 있는 행동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농담 삼아, 아이고 기사님 우리 이거 저하고 나이도 좀 비슷했던, 저보다 좀 몇 살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우리 이거 이 정도 돈이면 어디 가 우리 뭐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웃으면서 허허허 하면서 가고 있는데 막 그 난리가 난 겁니다. 회장님은 저한테 전화 온 게 없었고요. 한 번 전화한 게 다였고요. 뒤에 나중에 와 거의 도착할 때쯤에 주머니 핸드폰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밑에 보니까 차 바닥에서 진동이 바리바리 울리고 있길래 그제서야 받아보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와, 그때 제가 진짜 야, 그런 일이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결제하고, 그러고 저기 그 물건을 갖고 와서 매장에 팔고 했던 물건 중에 이제 저 획기적으로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 모 브랜드가 부도가 나면서 진짜 한 옷 한 벌에 20-30만 원짜리 그 오리털 파카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 매장에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 25,000원, 3만 원 이래 팔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도대체 얼마에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 옷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옷을 한 10벌씩 사가지고요. 그것도 제 월급으로 사는 거죠.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직원들이 사면은 또 직원가 할인이 내가 조금 해줍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몇십만 원치 사가 부산에 있는 저 또 지인들한테 하나씩 입으라고 다 보내줬거든요. 다들 좋다고 또 없냐고. 근데 이게 생산해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어느 시점 되면은 물건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리털 파카 아주 잘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제가 현금을 들고 4억이라는 현금을 들고 제가 아주 뭐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오해받을 뻔한 그런 희대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5만원짜리 지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만원짜리로 4억이면은 분량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앞으로 뭐 제가 뭐 그 이상의 돈도 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 눈으로 보고 제가 만져보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들고 이동해 본 돈 중에는 그 당시에 그 금액이 현금으로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뭐 온라인 이체 이런 걸로는 더 큰 거래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현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너무 생소했고요. 야, 이거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초반부에는 힘은 들었지만 또 저 나름대로 야, 이거 장난 아니네라고 어떤 기대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뭐 서울에 계속 있지 못하고 3년 정도 있다가 제가 부산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아범 4억을 들고 튀다 라는 어떤 약간의 제목을 달면서 오늘 이야기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에 다 왔거든요. 또 다음에도 여러분 제가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늦은 점심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점심을 다 드셨을 것 같은데 힘내시고 또 오후 활동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